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시정 질문의 답변을 준비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동해 중부선 개통을 시작으로 포항은 교통과 관광, 산업 전반에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빈대교, 포항 영덕 고속도로, 그리고 영일만 대교까지 연결된다면 포항은 교통의 중심을 넘어 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동해안 대표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최근 1조 원 규모의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 사업까지 추진되며 포항의 잠재력은 가능성을 넘어 현실로 옮겨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대를 넘어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국책 사업인 영일만 대교 건설,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관련 대책과 최근 포항시의 외곽지역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대규모 개발지구 내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정덕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예. 잘 아시다시피 영일만 대교는 남북 10축 포항 영덕 단절 구간인 영일만 횡단 구간 도로망 연계 강화로 동해안 관광 및 산업, 북방물류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2년 포스코의 영일만 광역권 개발 기본 구상에서 출발하여 2008년 U자형 국토균형 발전을 목표로 제안된 뒤 2011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30여 년간 포항 시민의 염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설계비 등 1,350원을 확보하였으나 불용 처리되었고 올해 다시 설계비, 공사비 포함 4,553억의 국비가 확보되어 많은 시민들이 드디어 착공이 임박했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일만 대교는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포항의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님과 이상희 국회의원님께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골자는 이재명 정부가 취임 20일 만에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으로 포항 영일만 대교 공사비 1,821억 전액을 삭감했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도 5,224억을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비 2,043억 중에 1,821억 원이 삭감되었지만 아직 설계비 222억 원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씨를 가지고 오늘 그 시정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최근 경제성을 이유로 포항 북구 영일만에서 남구 동해면까지 해상 교량으로 연결되는 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일만 대교는 2008년도 우리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선정돼서 추진해 오다가 2017년 영일만 횡단구간 적정성 재검토 당시 적정성 부족으로 횡단구간이 제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2019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2021년부터 22년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국토부 총사업비 변경 요청이 있었고 현재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영일만 대교 사업이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중에 서울사무소 시정활동 실적을 보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건설과장 등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국토부, 기재부, KDI의 업무 협의차 20여 차례 넘게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주로 협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국토부, 기재부, KDI를 계속 방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적정성 재검토 중이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KDI에서 지금 정액 사업비가 전체 6천억이 정액된 4조 원으로 공사비에 대한 부담으로 저희들이 이 적정성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협의하러 다녔습니다. 그럼 정액으로 인해서 사업 적정성 검토차 계속 20여 차례 방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사업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우리 시 나름대로 절감 방안을 강구해서 그 안을 가지고 기재부, 국토부에 방문했습니다. 노선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노선에 대한 협의는 당초 결정된 노선이 해상 노선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시 제한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나 기재부 의견은 어떤 겁니까? 기재부 KDI에서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한 6천억 정도 이제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라 이제 국토부도 그에 대한 정액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안 노선을 이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선은 우리 포항시가 해상교량으로 처음에 제안했던 그 노선을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했다는 거고 기재부가 KDI에 의뢰해서 사업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정액 요인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해상 노선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또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KDI에서 검토한 결과 6천억이 증가한 4조 원으로 사업비 증액에 대한 큰 부담과 사업비 절감을 통한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대안 노선 검토 용역에 따라 재정사업 평가를 중지되고 현재까지 1년 동안 이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6천억 증가 때문에 KDI에서 지금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KDI에서는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중지된 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대안 노선을 검토하면서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기재부에. 아, 국토부에서 대안 노선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예. 국토부에서 대안 노선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원하는 노선이 지금 금액이 너무 사업비가 너무 커서 다른 대안 노선을 찾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대안 노선의 크기도 크고 크다보다는 6천억에 대한 부담과 그에 따른 이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KDI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지금 포항시에서 제안한 노선 자체가 너무 사업비 과다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중지를 요청했고 대안 노선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시는 국토부, 기재부 등 수십 차례 협의해서 혹시 협의해서 목표 또는 우선 가치가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의 성사에 있었습니까? 포항시가 원하는 노선 확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대안 노선이라는 것은 이제 검토 단계에 있고 확정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우리 해상 노선 같은 경우는 국가 계획이라든지 본부장님, 고속도로 제 질문은 수십 차례 협의하는 협의라는 게 항상 어떤 우리가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협의 목표나 우선 가치가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 자체의 어떤 성사였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포항시가 원하는 노선 확정이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노선을 확정해서 건설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원하는 노선대로 건설 사업이 성사가 되는 게 목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원하는 노선이 안 되면은 이 사업 자체는 계속 성사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제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대안 노선이 끝나게 되면은 환경부라든지 우리 지자체에 의견을 묻게 됩니다. 의견을 첨부해서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면 또 기재부에서도 지금 현재 적정성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지자체 의견을 첨부해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이 노선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 사업의 진행 단계가 통상적으로 크게 노선 확정, 설계, 시공 단계로 구분한다면은 확보된 4,553억 예산을 시작할 수 있는 협의의 마지노선이 있을 것인데, 포항시가 판단하는 협의 목표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금 현재 총사업비 변경이 결정이 되면 언제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국비 4,553억이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국비 플러스 도로 공사비 해서. 그럼 1년 예산이 4,553억이 확보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이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해서 설계를 시작하려면은 노선 확정에 마지노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게 확정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올해 진행될 거라는 그 시점을 언제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거는 적정성 재검토가 확정이 된 그 시점입니다. 시점이고 그걸 기간을 정해 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만약 원래 그 예산이 4,500억이 확보되어 있다가 지금 오늘 오전에 정부 안에서 삭감되었지만은 삭감되었지만은 이제 이게 크게 이제 이 즉시 집행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별건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2월이나 예산이 재평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 부담 비율이 또 이제 국비가 40%고 도로공사가 6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좀 확보가 지연되더라도 우선 공사 착공은 등기 사업으로 등기 사업으로 공사 발주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대교 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350억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대부분이 불용 처리되었고, 또 올해 다시 4,553억이라는 설계비 공사비 해서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올해 어떻게든 이제 시작을 하려고 시에서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럼 이게 시작이 되려면은 우리가 어떤 마지노선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마지노선을 너무 여유 있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영일만 대교 건설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포항 시민들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협의에서 마지노선 설정이 불명확한데 노선 한 가지 주장만 고집한다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절박함과 의지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런 방식대로 할 생각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국토부에서 대안 노선을 제출하는 안과 우리 시에서 제출하는 그 해상 노선 안을 같이 그 재정사업위원회에 올려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노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정정덕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광덕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지금까지 건설본부장님 답변을 종합해보면 우리 시가 원하는 영일만대교 노선이 사업비 4조 원대로 KDI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가 안 좋아 기재부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국토부에 했고 우리 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1년 이상 한 가지 노선으로 수십 차례 협의 중이지만 지금 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본 의원은 인지했는데 시장님 제 판단이 맞습니까? 이 사업에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국책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님 이야기하는 대로 정부가 정해가지고 정부가 시행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우리한테 지역이기 때문에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다리 건설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디를 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지역을 감안하려고 그러겠죠. 다리는 이게 빨리 아무렇게나 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을 때, 내 있을 때 안 만들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다리 하나가 우리 도시를 먹여 살리는 미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미래에도 그 다리가 그 위치에서 바람직한 방면으로 잘 지어졌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뭘 다리를 이리 지어놨노? 일마들이 도시의 공에도 생각 안 하고 도심으로 끌어들여 놨나? 이거 원래 저쪽에서 연결하게 되는데 왜 이리 됐노? 이런 평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을 하니까 그에 따른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를 하면서 KDI하고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빨리 해서 방안을 정해지면은 그 방안을 우리한테 보낼 겁니다. 우리한테 보내면은 좀 전에 건설본부장이 설명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우리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은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빨리 타협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가 국가가 정하는 사업이고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자체의 의견이나 이 여론을 중시하다 보니까 자기들 좀 꺼림칙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지 국가가 주도적인 생각을 딱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재부 담당자는 하지만은 수십 년 동안 정부 부처를 예산을 담당하면서 기재부를 다녀보고 지금까지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4조 원 많지 않습니다. 4조 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4조 원이 뭐 우리 입장에서는 큰 것 같은데 다른 데 생각하면 엄청나거든요. 그 4조 원을 왜 영일만 대교에 못 넣겠다는 건지 더구나 6천억을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소환원 제철 사업하면은 포스코하고 의논해서 좀 이렇게 가감하면은 정부가 부담하려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부가 자꾸 국토부를 중심으로 뭐 엉뚱한 생각을 한다니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같으면은 국토부 박살내 버릴 겁니다. 그거는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 두 분이고 또 한 분은 국토위에 간사도 하고 3년째 지금 국토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합심해서 하면은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하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이거는 국책 사업이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실정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꼭 이 노선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고집을 하면은 국가에서도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종 결정권은 국가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의견을 감안을 해서 국가가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시행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장님 답변은 뭐 국책 사업이고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해도 국가가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은 우리 영일만 대교 건설이 포항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에 기재부가 2017년도경에 자기들이 사업성을 평가를 했는데 일반 도로의 한 3배 이상 또 다른 사업의 4배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더구나 지금 우리 국내 건설업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이 건설업체가 어려워서 PF를 지금 못 내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정부 당국자라면은 이거는 어찌든지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이 도로가 지역민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가 건설업체도 살리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올해 연말에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은 우리 영일만 횡단 우회도로가 포화 상태가 될 거거든요. 지금 이 영일만 횡단대교가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더 빨리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지체를 시키고 논란을 끌고 가고 돈도 4조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한 걸 가지고 계속 지역민들이 그 논란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정부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사다. 그런 생각을 뭐 어느 정권 할 거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강덕이가 시장할 때뿐만 아니고 또 그 앞에 있는 전 시장님이 시장할 때뿐만 아니고 그 앞에 벌써 이 영일만 횡단대교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정치권의 화두였고 그것이 계속 숙성되면서 구체적으로 온 것이 도구에서 연암으로 가는 그 해상 다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저쪽에 있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하고 우리 영일만 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또 중간에 포스코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포스코 차량이 왜 계속 시내를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들이 고량 진출로를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여튼 빨리 하면 할수록 필요하다. 그러나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우리 포항시 1년 예산이 3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아까 좀 4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 시기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건 빨리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좀 전에 건설교통본부장님이 국토부의 대안 노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안 노선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있어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그러나 국가가 정하면 또 하는 거예요. 국가가 정하면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 시민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왜? 이 고속도로가 도심을 돌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열차는 전 세계적으로 도심으로 많이 가요. 우리는 반대로 도심에 있는 열차가 외곽으로 가고 고속도로가 거꾸로 들어와 가지고 도심으로 들어오겠다. 이거는 고속도로는 많은 차량을 통행하기 때문에 공해를 유발시키거든요. 저는 부산에 무슨 도로고 광안대로가 있는 바로 앞에 제가 부산경찰청장 할 때 관사로 1년간 살았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그 두 개가 눈앞을 지나가는데 아주 거슬려 가지고 말이지. 저걸 왜 저렇게 지었나? 그러나 부산의 지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횡단도로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노선을 정하고 이렇게 했던 그 멋진 도로가 있는데 이걸 가까이 해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연약 집안에다가 포스코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도심에 그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강가로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불과 돈을 얼마 절약하겠다고 저렇게 가는 처사. 결국은 제가 신은 아니지만은 세월이 30년, 50년 지나면은 저 누가 다리를 저렇게 만들었냐. 도심을 끌고 와가지고. 저는 도대체 왜 저렇게 그 당시에 누가 그거를 의견을 제시 못해가지고 시장이고 누구 왜 이러나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 나는 역사적 평가를 생각했을 때 제 이름으로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영일만 대교를 건설하고 난 이후에 우리 포항시에서 얻는 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건설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이제 한 5조, 6조 정도의 유발 경제 효과가 전후방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 거로 인한 각종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일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부가적인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그 다음에 또 자재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U자형 도로가 완전히 완공이 되고 저 산업단지 2개가 연결이 되고 또 그 영일만항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정말 그 아시안 하이웨이가 앞으로 북방이 트일 거 아닙니까? 저 TSR하고 저쪽 다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다리로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다. 어쨌든 빨리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예, 뭐 어쨌든 지금 노선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예, 뭐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으니까 지금 안으로 갔을 때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원하는 노선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류 수송에 전 국가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원하는 노선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그리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포항시에서는 어떤 이익을 얻느냐?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그런 최단 구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관광 효과는 별로 없다. 예. 왜? 우리 해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가시성도 부족하고 그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런 효과는 별로 없다라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일만 대교가 부산 광안대교처럼 눈에 잘 보이는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를 활용해서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영일만 대교 경관조명과 포항제철소 경관조명을 혼합한 미디어 파사드와 연계해서 멀티 불꽃쇼로 세계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가칭 동빈대교가 완공되면 송도에서 영일대까지 광범위하게 어디에서든 감상할 수 있어서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고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의견은 나름대로 또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그 오랜 공직 생활 또 여러 도시를 가본 경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지역사회 전체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 공청회, 시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일만 횡단대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십수년 전도 더 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의 뜻이 모여진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별도 소통 과정이나 이런 것은
큰 뭐 필요가 없었다. 이미 다 공지의 사실이라는 거죠. 공지의 사실. 그러나 지금 국토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돈 몇 푼 줄이려고 도심으로 이걸 끌고 와가지고 이걸 공해 유발하는 걸 가지고 눈앞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노선을 하겠다면은 근본적인 우리가 하는 그 노선에서 변경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하고 또 의회도 당연히 뭐 통보가 될 거고 해서 철저히 공청회를 거칠 거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를 해서 그걸 감안한 사업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충분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할 겁니다. 네. 방금 시장님 말씀은 국토부에 대한 노선이 제안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걸 반드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시점이라는 게 국토부에 대한 노선이 제시되었을 때 그 시점으로 보면 될 것이고 또 이것을 공론화할 것은 대토론회나 뭐 설문조사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시점이 우리가 지금 칼을 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토부하고 절마들이 지금 칼을 쥐고 있으니까 절마들이 추진하는 시간하고 시기하고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빨리 오면 빨리 할 수 있고 늦게 오면 늦게 올 수 있는데 왜 저래 늦게 질척거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면 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지체되는지는 이제 방금 좀 전에 건설교통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제안하는 그 노선 자체가 KDI의 경제성 분석 결과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중앙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종희 의원님 입장은 중앙부처 입장은 아니죠. 우리 시민들 입장이죠. 시민들 입장입니다. 그죠? 예. 예, 시민들 입장인데 시민들 입장은 우리 김종희 의원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걸 보고 김종희 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이 많다 그러면은 아니 저는 뭐 그걸 채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가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다른 길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 그 지역의 정치권이나 또 시장님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가 그거를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시켜서 그 결과가 도출된다면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진행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통보하면 할 예, 거예요.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영일만 대교는 포항 시민의 오랜 영혼이자 경북 동해안 발전의 상징입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면 시민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철강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과 2차 대지 사업 부진으로 지역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 어쩌면 숨통을 틔워줄 수 있고 3조가 넘는 포항시의 1년치 예산을 능가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 노선 미확정으로 올해 말까지 설계 단계가 시작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어렵게 부활된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지난 정부 공약 사업 또 국가 경제의 심각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이유로 국토부, 기재부의 제한적, 소극적 선택의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포항시는 열린 자세로 포항 시민을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주시길 주문합니다. 다음으로는 용현리 스포비치를 중심으로 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와 이를 위한 환경 인프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손정호 해양수산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양 레저 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지역 해양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역 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국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지금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장님 그 중심에 바로 용안리 서프비치가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서퍼객이 연간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예, 그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은 214km 이르는 해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강점을 활용해서 해양 레저 또 해양 산업 이런 부분들을 육성시켜 가는 것이 우리 시의 중요한 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 이 질문에서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예, 그 이와 더불어 네. 그 국제 서핑 특화지구 같은 경우는 민선 8기 그 시장 공약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2003년 1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에 따르면 그 청하용 누리 지역에 그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지상 3층 그 연면적 5,006제곱미터 규모로 그 핵심이 인공 서핑장입니다. 그 외에 부대 시설 건립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하고 또 원래 그 해수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해수부에서 의견은 이거는 이제 아까 금방 해양 레저 어떤 그 육성법에 의해서 해양 레포츠 관광 분야 그 도비 전환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도비 전환 사업을 해달라고 우리가 도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그 사업 우리가 요청을 했고 내년 되면 용역에 따른 설계비가 우선 그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게 국제 서핑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안에 주변 상권 개발이나 숙박용 시설 등 어떤 관련 인프라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도의 용역 나온 그 상태에서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공 서핑장을 핵심으로 하고 거기에 그 일부 숙소 또 각종 그 장비 보관소 그 외에 그 주변 시설 정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그 우리가 하는 국제 서핑 특화지구 핵심은 용안하고 그리고 월포, 칠포 세 개 권역을 묶어서 진짜 그 서핑 지구로 만들자는 취지인데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 월포 지구에 이 시설을 밀집해서 그 동해 중부선 개통과 더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와서 묵고 또 자고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 서핑 특화지구 기본 계획은 월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서핑 특화 그 핵심 시설이 월포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4대 서핑 명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양양하고 그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양하고 예, 부산, 부산, 예, 예. 제주,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제가 뭐 최종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용안입니다. 용안. 아, 예, 예. 용안리가 지금보다 더 발전한다면 우리 포항시 발전을 위한 효자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대한민국 주요 서핑 포인트 현황을 보여주는 보도 기사입니다. 다음 화면을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가와 녹슬어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원도 양양과 비교할 때 용안리 서퍼비치 현재 상황은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사진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그 현재 그 이쪽 시설도 그 우리가 2000년도에 또 시설 짧게 예, 2000년도 시설 조성하다 보니까 조금 노후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용안리 서퍼비치 배후 인프라가 수요에 비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노후화된 상가, 녹슬어 방치된 시설물, 국장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시설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올 하반기에
이쪽 그 맞은편 도로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그 해양관광 특구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어떤 시설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시장님께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 포항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양이라는 우리 소중한 자산이 산업 개발과 함께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성장과 보존의 균형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와 영일만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 및 관광자원 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관광과 산업단지 개발 간 상충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통합 마스터 플랜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마스터 플랜 수립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용안 해양관광 특화지구 용역 같은 경우는 용안 지역 입지 여건 그리고 또 해양 레저 산업단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 시작점이 아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핑객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까지 이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또 충분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해서 해양관광이 또 산업단지 개발 이후에 또 수요청이 생기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포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해양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용안 서퍼비치가 전국 4대 명소 중에 하나로 지금 소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포항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용안 서퍼비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권영원 일자리 경제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네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일만 1사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수는 죽천항으로 방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일만 3산단에 위치한 우전 GNF의 방류수로는 용안리 앞바다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폐수가 바다로 직방류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이 방류 지점은 용안리 서퍼비치에서 5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으며 7포 해수욕장과도 약 2km 거리에 불과해 두 지역 모두 폐수의 영향권에 포함됩니다. 국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도 여기서 서핑을 하고 싶어하는 서퍼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산업은 우리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고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배출수 관리, 특히 해양으로의 오염된 유입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차 전지 산업만큼이나 바다를 활용한 레저 산업 또한 포항을 지켜줄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산업단지 내 폐수나 유해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해양관광은 물론 어민 생태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차 전지 업체 관련해서 폐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님 생각에 저희들이 뭐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폐수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충분한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상시적인 감시 관리 체계를 갖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전 GNF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시험 운영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사진을 보겠습니다. 시험 운영 이후의 사진입니다.
수문에서 흘러나온 흔적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공장 운영에만 몰두한 채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 자원 보호에는 소홀한 모습의 포항의 아름다운 바다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해양 오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포항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2차 전지 업체의 어떤 염 처리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크게 이제 이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이제 시설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상시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일만 산단 입주라든가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해서 배출 시설 오염 물질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체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전고체 같은 염 처리 농도가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발 농축 시설을 설치해서 폐수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시 환경 관리 시스템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공단에서 수질 자동 측정기를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감시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경상북도하고 합동으로 수질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연간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폐수 처리 배수 구역에 대해서 방류 후부터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반기 1회 3개 지점에 25개 항목 수질이라든가 저질 검사, 해양 보호, 식물과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서 상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정밀하기 위해서 또 연안 해역에 배수 지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을 방문하고 또 환경 관련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또 지금 현재 올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2차 전지 산업단지 인근에 환경 모니터링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2025년 1월부터요. 여기에는 배출구라든가 해안 유입구, 그다음에 배출 합류구, 그다음에 해수 치로까지 채취를 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 주관으로 이제 2차 전지 고연 폐수 무방류 처리 시스템 과제를 저희들이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한 450억 프로젝트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런 기술들이 하면은 시행이 된다 그러면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기술을 충분하게 극복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 저희들이 어쨌든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전 GNF라는 이 회사가 폐수 방류는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죠. 이 회사가 25년 4월 2일 날 생태 독성이 1.4TU로 1.0TU 기준치를 벗어나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선 명령이 올해 12월 1일까지 개선하라고 명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는 사실은 우리 포항시가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좀 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무방류 시스템, MVR, 이게 지금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공법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그렇다면은 이 MVR 공법이 당장 어렵다면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4산업단지에 지금 우수배수관이 1산단으로 지금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산단이 지금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예. 그 배수관을 압송을 해갖고 4산단에 연결해서
축천으로 지금 방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류되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한쪽으로만 일원화시켜서 관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아직까지 뭐 운영은 안 해봤지만은 그 의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부담이라든가 또 지금 추가 용량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캐파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단지 계획이 또 선행이 돼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필요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라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상길 부시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지금 제 질문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한꺼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 흥해읍에 신도시 대교 개발지구 있지 않습니까? 펜타시티 2인지구 대련지구, KTX지구, 앞으로 생길 대련지구. 그래서 상당한 인구가 지금 증가했고 또 증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실 우리가 공공 어떤 서비스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행정분소라든가, 그 다음에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라든가, 안전을 담당하는 119 안전센터라든가,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복지를 위한 그런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포항융합산업기술산업지구, KTX 신도시지구, 2인지구 등 우리 흥해읍에는 대규모 신개발 지역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행정분소에 관해서는 오늘날 교통의 발달로 인해 행정분소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장양에 설치했던 양덕분소도 2014년도에 설치했던 양덕분소도 이제 폐지됐습니다. 한데 또 이건 다른 측면을 가지는 게 우리 포항은 흥해 지역이 새로운 신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주민의 편의 차원이라면 민원 해결용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그 새마을 금고에 이 무인 발급기도 설치했고 또 이 우리 경상북도 동부청사에도 무인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분소를 설치하자면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재정적 부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 발급기라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현장 민원 행정 사무소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서 새로운 행정 분소가 필요해진다면 그것은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지역적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신규 지역에 관한 문제니까 행정분소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치안 및 안전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한 3,600여 개 정도의 CCTV를 설치해 놓고 통합관제센터도 있습니다만은 흥해 지역을 들여다보면 아직 이 2인 지구라든가 KTX 지구는 아직 인구가 들어오지 않았는 상황이어서 이 범죄 위험은 낮습니다만은 이 현재 이 북부 경찰서에서 2인 파출소 설치를 위해서 경상북도에 건의해 두었고 추후에 119 방범대라든가 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이 도시개발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 관련했는데 우리 포항이 과거 이 산업도시에서 우리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오랫동안 노력해 오셨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지역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이 공원이라든가 녹지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문화체육 시설을 통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한 8,900여 정도 저희들이 공유지를 확보해 놨습니다만은 이게 더 그냥 일방적으로 이 공유시설 용지를 확보해 놓는 것만은 능사는 아닌 게, 우리가 거기를 확보해 놓으면 그만큼 현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감보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시설들은 공유 면적 지역에 충분히 활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공유 시설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시설 그리고 체육시설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 포항시의 방침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도시계획 토지 이용객들을 보면은 2인 지구는 일부 있고 그 지금 그 KTX 지구는 사실상 공유지라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부사님께서는 채비지 매입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 적극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보충 좀 하시고, 계속 보충 좀 20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그 답변서 중에 제가 보충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저 답변서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답변 중에 KDI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6천억 원 정도 증가하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해 주겠습니까? 뭐 때문에,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뭐 때문에 6천억이 증가됐다 이런. 예, 당초 우리 국토부에서 총 사업비 변경을 하면서 그 3조 4천억 원을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 기재부를 제출하니까 기재부에서는 KDI에 적정성 재검토를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KDI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3조 4천억에서 4조 원으로 증액 많아졌다. 그래 6천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그 4조 원이 4조 원은 4조 원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해상교량은 인공섬이 KDI 추정으로 인공섬을 조성하는데 8,2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포함돼서 이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증가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4조 원이라는 거는 해저 터널로 와서 인공섬을 통해서 육상으로 가는 교량,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4조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예, 보는 전체 거예요. 사업비가 4조 원입니다. 근데 그 인공섬 만드는데 한 8,2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수소환원 제철 용지 조성 사업과 연계한 인공섬 조성 방안을 포스코와 협의하고 이를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 포스코하고 협의를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포스코에서도 저희들이 그 인공섬을 그 포스코 그 수소 환원 제설 용지 조성 사업의 동적 호환을 접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5천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고, 포스코 측에서도 수소 환원 제철소 용지를 조성하면서 그 바깥 방파 호환을 하지 않아서 그만큼 1.3km 정도의 호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포스코 수소 환원 제철소 사업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서로 이익이다 보니까 포스코도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포항시에서 포스코의 그 매립 비용에 대해서 그 공사비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구두로 저희들이 그만큼 이제 1.3km의 그 방파 호환을 절감하니까 그 대용으로 저희들이 하는 그 매립 비용을 부담할 수 없나, 그것까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1,1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그죠?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4월 18일자로 포스코에서 국토부로
인공섬 매립 비용 사업 지원은 어렵다. 예, 예. 라는 취지의 공문을 회신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포항 시민의 수건 사업인 우리 영일만 대교가 이제는 다들 합심을 해서 정말 이렇게 사업이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중계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